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을 사흘째 이어가면서 사망자가 13명으로 늘고 부상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이어 국방부 건물을 표적으로 삼으며 공습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대응을 멈추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냈습니다. 중동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두바이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양측에서 계속 피해가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지난 밤사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퍼부으면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하이파 등 주요 도시에서는 대피령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공습으로 10명이 추가로 사망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고요. 부상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도 7명입니다. 이스라엘도 공습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방부 건물과 핵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방어혁신연구기구 건물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남부 걸프 해역에 있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해 생산이 한때 중단됐고 테헤란 인근 석유 저장고도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서부에서 테헤란까지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강조했고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테헤란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란 외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대응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데 양국의 피해가 매일 커지는 상황에서 일단 상호 공습을 멈추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요? 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며칠이 아니라 앞으로 몇 주 정도 더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이 백악관 관계자 그리고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CNN은 파와즈 게르게스 런던 정경대 국제경제학연구소 교수도 워싱턴 포스트에 일회성 공격이 아닌 이스라엘의 일방적 전쟁 선포라면서 작전 장기화를 예상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핵시설을 선제 공격한 뒤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과 탄도미사일 공장,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것이고 작전은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C 방송은 지금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 두 국가의 싸움에 한정돼 있지만 작전 장기화에 따라 확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 직접 개입하게 되면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물질을 파괴하지 못할 경우 이란이 오히려 핵무기 생산을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가능성은 앞으로 며칠간 이란이 어떤 강도와 방식으로 보복 공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국제 유가가 더욱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도 상당한 충격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